또 우리 해군 장병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에 6개월만 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일상적인 경우에 얘기하는 경우고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편익을 적용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국방부 복지실장님이 현장에 가서 이러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또 보상을 위해서 현행 그 순직 장병에 대한 사망보상금이라든가 또 위험직무수당 등 이러한 분들을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일에 대해서 아쉽게 이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신 시민토론단 세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 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아서 지금까지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설명이 있었는데 그 밖에 이것은 물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은 두 분께 여쭤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뭐 하나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선 김 기자. 네, 세 가지쯤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지적만 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의 원인이 내부 문제일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밖에 외부 충격일 수도 있는데 내부 문제인 경우는 해군의 관리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해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쇄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 문제 충격인 경우에는 북한의 공격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랬으면은 가령 저 백령도 같은 저런 지역 같으면은 대비 태세를 잘했어야 됐다. 왜냐하면은 초계함 같은 게 저 백령도 위까지 올라가면은 북한이 반드시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게 북한이 가끔 여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고속정으로. 그런데 고속정으로 대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초계함이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초계함이 과거처럼 대청도 밑에 있으면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력 지적 끝에 올려놨는데 그랬으면은 이 초계함이 또 다른 것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했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작전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게 북한이 했다면 저건 사실상 도발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영국, 스웨덴이 들어온 이유도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조사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철저히 북한에 대해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번에 실종자 가족들 중에서 여러 가지도 문제도 있지만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교육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군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차원이나 어떤 나중에 보훈 차원에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예비역 분한테 전화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적으로 이제 그 자식들한테 교육 문제를 학비를 뭐 어떻게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좀 국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반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기자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그 자녀들, 유가족 자녀들의 교육 지원 문제 이런 부분은 답변하실 수 없는 대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군으로서 어떻게 노력할 바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안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번에 또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상의도 하고 있고 지원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와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박사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시민 기자단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는 3군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육군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공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 여름에 국방부 합참에서 묘한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 해에 내린 결정은 2009년 예산에서 공군은 2.6% 올리고 해군은 1.5% 삭감됐습니다. 저는 공군이 새로운 어떤 전력 투자를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제 그 롯데건설 문제로 인해서 성남공항 이전 문제와 연결돼서 공군에게 사실상 정치적 특혜를 주면서 해군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군 예산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주고 조금 깎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파가 몇 년씩 갑니다. 네. 그리고 만약 우리 해군 입장에서 깎겠다 그러면은 그 깎인 부분이 어디서부터 깎이냐면 유지 보수 예산부터 깎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력 증강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우리 군과 국방부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특히 해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해군을 그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서 3군 균형 발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뭐 답변이 필요 없는 말씀이어서 자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저 백승주 센터장께서 상대적으로 우리 김재덕께서 그 답변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말씀 좀 적게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정말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안보 관련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천안 함이 침몰된 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은 우리 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침몰하는 겁니다. 동반 침몰하는 겁니다. 이건 그 군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침몰하면요. 정부만 불행해지고 군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가가 불행해지고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의혹도 제기되었고 모두가 또 애국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고 검증해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좀 지금은 우리 군을 좀 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위로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국방연구원에 와서 군을 너무 편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군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고 군을 안 믿으면 우리 군을 안 믿으면 어느 군을 믿을 겁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군 다 우리 국방 당국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 위로하고 격려할 때다. 그 진짜 목숨 걸고 구조 활동 안 했습니까? 한번 순직도 하셨지만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위로를 할 때가 있고 또 이걸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다 끄잡아내야 됩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를 다 해서 대폭 수술도 해야 됩니다. 수술할 때 질책할 때가 있고 지금 위로할 때가 있는데 지금 위로할 때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 김재덕께서 해주시죠. 이번 사건을 하면서 국민들의 성원과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은 우리 한조준이 순직과 관련해서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걸 보고 대단한 자부심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까 격려와 위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악의적으로 오도하거나 조작하거나 뭐 군이 구조작전을 고의로 지적시켰다거나 사패를 은폐했다거나 또 그중에서 다른 데서 또 우리 한준이가 작업을 했다든가 이러한 그 군을 명예와 사기를 꺾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의 사기, 신뢰, 군에 대한 국민의 사랑 이 말씀하셨는데 해군 사관학교 교훈이 이렇다고 그래요.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진리라면은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이겠죠.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길, 그것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추호의 의욕도 남기지 않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지름길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국가 안보도 국민들이 더 걱정 없이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